현재 가장 한국에서 텃세가 심한 지역을 뚫고서 대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진입이 매우 어렵고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중남미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 중에 한국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총 23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까지 크게 감소해 각국은 위기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남미와 같이 일부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잠재적인 국가들이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정부는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한편 외교부는 고위급 대면 외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움직임이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사업하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남미 지역은 한국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로 우선 북미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데다가 경제는 물론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중남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사업부분 관계가 깊으며 정경 유착까지 심한 편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과거부터 강제로 스페인과 엮여온 역사 때문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관계가 깊듯이 중남미도 그렇게 엮여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주로 스페인 등 유럽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사건이 줄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했고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이 각인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남미 국가들에게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방역용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중국같이 저렴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많이 해온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남미에 보낸 방역용품은 대부분 분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하고 한국 것을 다시 주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것을 주문했다가 중국 것으로 바꾼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불량이 나온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페루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고 결국에는 기존 한국 진단키트를 2배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량 방역 물품으로 인한 불신은 결국 중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나마의 지하철 3호선은 현대건설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그룹이 맞붙었으나 결국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이 딱히 한국에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 거세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실제 기술 점수에서 중국 철도그룹이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3호선 라인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스페인의 FCC가 유력했지만 스페인 FCC는 전 파나마 대통령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애초에 탈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아서 수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남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더 미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반중의 흐름도 한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수자원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남미의 수리남은 이미 중국계 정치인이 점령하여 중국화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받지 말라고 호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프라를 대거 발주하고 있는 중남미로부터 한국이 좀 더 많은 수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전 세계의 모든 스펙을 놓고 비교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로 각국은 가장 실력 있고 신뢰할 만한 나라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운영과 서비스 분야, 건설 등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뽐내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죠. 이를 놓치지 않은 페루 당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을 여는 공항을 한국에 맡깁니다. 한국은 마추픽추의 신공항 설계를 담당해 건설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까지 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중남미가 먼저 한국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한국이 디지털 정보를 비롯 IT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중남미의 인프라 수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접점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 중에 마침 이러한 분야를 찾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유엔이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조세 및 관세 시스템을 연계하는 디지털 재정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억 5,600만 달러 정도 추산되는 사업으로 한국은 코스타리카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일하기 순조롭죠. 한국에서 브라질, 파나마 등에서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고 실력 있고 믿을 만한 나라라는 소문이 나자 조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코스타리카는 내친 김에 도권의 비전철 5개 노선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에 적극 문의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마침 친환경 부분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코스타리카는 관련 분야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에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시스템과 지하철 모두 한국에서 수주해내기 한층 유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드리아나 볼라뉴스 코스타리카 외교 차관은 지난 25일 최정권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과 이들 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도 아순시온에 추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민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민관 합동 대표단이 현지를 찾아 파라과이 철도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미에서 동시다발로 한국에 찾아들면서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외교부는 내년 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대화를 열고 주요국 장차관급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장차관급을 직접 만나 협력 잠재력이 큰 5G 네트워크, 전자정부 및 ICT,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장차관급을 직접 만날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서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 당국은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이 매우 뛰어난 방역용품을 제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공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자국 공항 안내에 한글을 포함시키며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24개국에 약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나 진단키트에서 이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 기대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남미 시장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한국의 3대 해외 건설 시장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0.6%에서 올해 23%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FTA를 맺은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적극 온라인으로 수출 관련 상담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묵묵하게 실력을 갖추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이를 적극 기회로 삼았고, 많은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강력한 실력을 증명하여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당한 경쟁자였던 중국은 반대로 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국면도 자주 등장하여서 오히려 한국이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